성형수술도 힘든 다이어트도 필요 없습니다. 그저 바이러스에 감염되기만 하면 되죠. 자고 일어나면 완벽한 조각상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는 당신의 목숨이죠. 디즈니 플러스가 선보이는 강렬한 바디 호러 더 뷰티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이 드라마는 광기와 신선함 사이에서 묘한 줄타리기를 합니다. 전개는 거침없고 수위는 깜짝 놀랄 만큼 높습니다. 캐릭터들은 전부 미쳐있죠. 이걸 도대체 뭐라고 표현할까요? 그러니까 팬데믹 패션 바디호러 음모론 스릴러라고나 할까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질감입니다. 하지만 상당히 재밌습니다. 지나치게 선정적이고 자극적이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죠. 설정은 이렇습니다. 신체적 접촉에 의해 정체불명의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들은 극심한 고통 속에 온 몸이 새롭게 변형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말이죠. 문제는 이게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이죠. 일정 시간이 지나면 극심한 갈증에 시달리고 고열에 시달리다가 몸이 문자 그대로 터져버립니다. FBI 요원 본과 포스터는 이 감염자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의문의 자연 발화 사건을 추적합니다. 그리고 완벽함 뒤에 숨겨진 끔찍한 부작용을 알게 되죠. 이야기가 전개될수록 이 바이러스가 자연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정황이 드러납니다. 원래 이 바이러스는 억만장자 바이런 포스트의 제약회사에서 만들어낸 프로토타입입니다. 그런데 연구원 하나가 이걸 훔쳐서 자기에게 주입했고 성적 접촉을 통해서 퍼뜨리기 시작한 거죠. 이에 바이런 포스트는 해결사를 고용해서 감염자들을 처단하고 회사가 본격적으로 판매하기 전 이 바이러스가 외부로 나가는 것을 막으려 합니다. 바이런 포스트는 이를 추적하는 FBI 요원들을 공격하는 것조차 서슴지 않을 정도로 미쳐있는 인물이죠. 이 와중에 FBI 요원 포스터마저 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채 사라지고 상황은 점점 더 심각해집니다. 그 뷰티는 아름다워지려는 인간의 욕망이 어떻게 스스로를 파괴하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며 3부까지 거침없이 달려갑니다. 최근 바디 호러 장르에 정점을 찍었다고 이야기하는 2024년 영화 서브스턴스와 더 뷰티를 비교하는 것은 매우 흥미로운 분석이 될 것 같습니다. 서브스턴스가 자신과의 철저한 전쟁을 그렸다면 더 뷰티는 그 전쟁을 사회로 끌고 나옵니다. 두 작품 모두 아름다움이라는 독배를 이야기하지만 서브스턴스가 그 독이 몸 안에서 퍼지는 과정을 보여준다면 더 뷰티는 그 독이 어떻게 우리 사회 전체를 중독시키고 파괴하는지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서브스턴스가 개인적인 이야기라면 더 뷰티는 사회적 바디 호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서브스턴스는 철저히 개인적 투쟁에 집중하죠. 노화에 밀려난 한 개인이 더 나은 버전의 나를 만들기 위해 스스로 선택한 고립된 공포입니다. 주방과 욕실이라는 폐쇄적인 공간에서 벌이는 자신과의 싸움이죠. 그러나 더 뷰티는 공포가 사회 전체로 확장됩니다. 아름다움은 더 이상 개인의 선택이 아닌 성관계를 통해 전염되는 바이러스, 즉 공공의 역병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원치 않아도 감염될 수가 있고 누구나 피해자나 가해자가 될 수 있는 거대 담론을 다루죠. 서브스턴스는 나 자신에게서 분리되어 나온 또 다른 나와의 갈등입니다. 내 세포가 나를 갉아먹는 자가 면역 질환 같은 공포죠. 이에 반해 더 뷰티는 외부에서 유입된 바이러스, 그러니까 이를 조종하는 거대 자본과 권력이라는 보이지 않는 손이 공포의 실체입니다. 이는 현대인이 거대 기업이나 SNS 알고리즘에 의해 외모 기준을 강요받는 현실을 은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우리는 왜 이 기괴하고 불쾌한 바디 호러에 끌리는 것일까요? 심리학적으로는 이를 양성 마조이즘, 즉 즐거운 고통이라고 부릅니다. 우리의 뇌는 안전한 소파 위에서 끔찍한 화면을 보며 아드레날린을 즐기는 거죠. 미국의 심리학자 폴 로진이 정립한 이 이론의 핵심은 내 몸은 위험하다고 느끼지만 내 뇌는 안전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라는 인지적 불일치에 있습니다. 몸의 반응은 위험해, 고통스러워, 당장 도망쳐라고 외치지만 정신의 판단은 아니 이건 가짜야, 사실은 난 안전해 라고 이야기하고 그 결과 아드레날린이 분출되고 심박수가 상승하지만
결국 이것은 현실이 아니기에 안도감과 카타르시스를 느낀다는 것이죠. 모든 생명체에게 신체적 위협은 곧 죽음에 대한 공포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인간의 신체가 직접적으로 훼손되는 바디 호러는 우리에게 강렬한 공포로 다가오죠. 이 근원적 공포와 인지적 안도감 사이의 간극이 크면 클수록 아드레날린과 카타르시스 또한 강렬해집니다. 이 간극이 바로 바디 호러에서만 느낄 수 있는 강렬한 감각의 정체입니다. 바디 호러는 프랑스 철학자 줄리아 크리스테바의 빛의 이론이 가장 선명하고도 잔인하게 시각화되는 장르입니다. 빛의 이론의 핵심은 경계의 붕괴에 있습니다. 바디 호러는 우리 몸의 가장 강력한 경계선인 피부를 허물어뜨림으로써 강렬한 공포를 유발합니다. 바디 호러에서 피부가 찢기고 장기가 밖으로 튀어나오거나 이물질이 안으로 침투할 때 우리는 나라는 주체가 물리적으로 해체되는 것을 목격합니다. 내부에 있어야 할 피와 살점이 밖으로 노출되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나를 지탱하는 생명 에너지가 아니라 나를 오염시키는 물질, 즉 빛체가 됩니다. 빛체라는 용어는 프랑스 철학자이자 정신분석학자인 줄리아 크리스테바가 그녀에 져서 공포의 권능에서 정립한 개념입니다. 단순히 더러운 것이나 비천한 상태를 넘어 주체의 정체성을 위협하는 근원적인 힘을 뜻하죠. 철학적 정의로는 주체와 객체 사이의 경계를 무너뜨리는 모호하고 불확실한 상태를 말합니다. 영화 더 플라이에서 주인공이 서서히 파리로 변해갈 때 관객은 어디까지가 인간, 즉 주체이고 어디부터가 괴물, 즉 빛체인가? 라는 근원적인 질문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철학적 관점에서 이 드라마는 신체적 소외의 극치를 보여줍니다. SNS 필터와 성형이 일상이 된 지금 우리의 몸은 더 이상 자연스러운 생명체가 아니라 관리하고 개조해야 할 프로젝트가 되어버렸습니다. 바이런 포스트가 만든 이 바이러스는 현대인의 외모 강박이 생물학적 무기로 변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내 몸이 내 통제를 벗어나 스스로 변해간다는 설정은 기술 문명 속 자기 몸의 주도권을 잃어가는 현대인의 무의식적 공포를 정면으로 건드리고 있습니다. 철학자 퀸터 안더슨은 이를 프로메테우스적 수치심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자신이 만든 완벽한 이미지에 비해 자기 자신은 너무나 형편없고 초라하다고 느끼는 기이한 열등감이죠. SNS 속 인간의 모습은 완벽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몸은 어떻습니까? 흉하고 불완전하고 늙고 병들어가죠. 우리는 그 간극 속에서 좌절하고 고통받습니다. 바이런 포스트가 만든 이 바이러스는 바로 이 지점을 파고든 것이죠. 내 몸을 통제하고 개조하려는 욕망이 생물학적 폭주로 이어지는 순간 우리는 파멸을 향해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 더 뷰티는 단순히 고함만을 강조하는 바디 호러가 아닙니다. 더 뷰티는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비춰주는 거울입니다. 그 거울 속엔 아름다움에 중독되어 스스로를 파괴해가는 우리의 초상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은 아름다움을 위해 어디까지 포기할 수 있으신가요? 지금까지 더 뷰티 1~3부 분석이었습니다. 그럼 시즌 1이 완결되면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